방문 요약 태그 종합 5번째 방문 요약 시작 태그 찍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과 일산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노인분들을 돌봐드리고 있는 아들딸 방문 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요양보호사님들이 출근해서 근무 시작할 때 찍는 시작 태그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과 일산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요, 방문요양보호사님이 출근해서 찍는 시작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어르신 댁에 도착했어요. 자, 도착하면 핸드폰을 켜고서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엽니다. 네, 앱을 열면은 요새는 스마트 앱이 좋아져 가지고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와이파이를 꺼달라고 확인 버튼이 나와요. 그럼 확인을 누르시고,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켜져 있죠? 와이파이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와이파이를 끄고 완료. 자, 이렇게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이 켜지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초기에 스마트 장기 요양 앱 설치할 때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하십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말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뭐냐면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하세요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요것이 노인장기 요양 앱의 태그예요. 꼭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생겼죠. 신용카드 똑같이 생겨갖고 이곳에 스마트폰을 접촉하세요 하는데 스마트폰의 앞면을 접촉하면 접촉이 안 됩니다. 뒷면을 접촉해야 돼요. 왜 뒷면을 접촉해야 하냐면 여기에 보면 NFC ON이라고 되어 있죠. 이 NFC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ON 켜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NFC OFF로 해서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누르셔서 NFC ON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 핸드폰에는 이 NFC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새 젊은 분들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따로 카드 같은 거 안 갖고 다니고 다 핸드폰을 접촉해서 하잖아요. 그게 NFC 기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 핸드폰의 NFC 칩이라는 거는요, 이 핸드폰의 기종에 따라서 다 위치가 다른데요. 어떤 핸드폰은 이렇게 윗부분에 NFC 칩이 있고 어떤 핸드폰은 중간에 있고 어떤 핸드폰은 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보면 대부분 위에 있거나 중간에 있지 밑에 있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하면 이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접촉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접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뒷면에 접촉을 해볼게요. 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중간에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좀 위쪽에 해볼게요. 자, 알림 NFC 인식에 성공했습니다. 띵띵띵띵띵 하지 않습니까? 요것은 여기에 제 핸드폰은 이 NFC 칩이 요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양보호사님이 한두 번 이 태그를 갖다가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 핸드폰은 이 태그가 중간에 왔을 때 접촉이 된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님의 핸드폰은 NFC 칩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위에 있어요. 위에 이렇게 되면 벌써 조금씩 띵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태그가 안 찍힌다고 핸드폰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항상 위에 찍히시는 분은 위에 찍히니까 위에다 대시고 중간에 찍히시는 분은 중간에, 혹시 밑에 있으면 밑에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앞면에 찍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NFC 칩이 뒤에 있기 때문에 꼭 뒤에다가만 태그를 찍어야 된다. 요거를 좀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스마트폰의 뒷면을 태그에 찍어서 태그의 NFC 인식이 잘 됐으면, 자, 급여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하면은 여기에 방문 요양 누르시고 기관 선택 알림, 요양요원과 수급자가 2개 이상의 동일한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재가 기관을 선택하세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요양보호사님이 센터에 두 군데에 속해 있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현재 출근해서 태그를 찍으려고 하는 어르신이 속해 있는 센터를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어느 지금 장기재가 복지센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알림이 뜨면서요. 홍길동님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17일 07시 47분 30초. 이렇게 시간과 분과 초까지 나와요. 왜 초까지 나오냐 하면 만약에 기본적으로 4등급 어르신이라 180분 이상을 해야 되면 꼭 7시 47분 30초보다 180분이 경과해서 태그를 찍어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초까지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에 3시간 뒤인데 만약에 뭐 10시 47분 10초에 찍었다. 그러면 요거는 180분 이상이 아니라 180분 미만이에요. 그래서 180분 이상의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150분의 수가를 적용해서 30분을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태그를 좀 잘 찍으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간을 봐요. 출근해 갖고 07시 47분 30초면은 요때 미리 핸드폰에 알람 설정을 해놔요. 이거 하고 나서 쉽게 해서 07시 48분에 알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180분이 경과했구나. 이제 태그 찍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시간까지 다 확인해서 만약에 알람 설정을 안 하더라도 요 시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07시 47분 30초. 그러면 3시간 뒤면 10시 48분 이후에 찍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길동님의 방문 요양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끝나면 시작 태그는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르신한테 뭐 식사 도움이라든지 또는 청소 청결이라든지 또는 몸씻기 청결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면은 이상하게 오늘은 출근했는데 태그가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근해서 스마트 장기 요양. 네, 이렇게 타치를 해갖고 비밀번호 입력했어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해갖고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해서 태그를 찍었는데 만약에 태그가 잘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먼저 뭘 보시냐 하면 설정, 핸드폰의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위에서 화면을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리면 기본 설정하는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다시 한번 끌어내리면 여기 와이파이가 있죠. 이 와이파이는 꺼져 있어야 됩니다. 와이파이는 꺼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NFC 칩이에요. 이 NFC 칩이 지금 꺼져 있는 상황인데, 한 번 누르면은 기본 모드라고 바뀌고, 또 한 번 누르면 카드 모드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집니다. 이 NFC 칩은 켜져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걸로 켜져 있으면 NFC에서 한 번 눌러서 기본 모드로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카드 모드로 켜져 있거나 꺼지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와이파이는 끄고 NFC는 기본 모드로 켜고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는 켜져 있어야 돼요. 네, 통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이파이가 꺼져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을 하려면 모바일 데이터가 켜져 있어야지만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옆으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누르면 요 위치가 있어요. 요 위치도 켜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 와이파이는 끄고 NFC는 기본 모드를 켜고 모바일 데이터는 켜고 그리고 위치도 키면은 설정이 완료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이 와이파이를 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 그 모바일 데이터로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대부분 와이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작동할 때는 와이파이는 꼭 끄고 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요새는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와이파이를 킨 상태로 열면은 와이파이가 켜져 있다고 끄라고 나오니까 그때 따라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스마트폰의 뒷면을 이 태그에 접촉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일정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근무 일정이 사무실에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일 사유든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오늘 근무 일정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요양소분들이 아니 내가 사무실에서 근무 일정이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를 눌러보세요. 메뉴를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서비스 계획보기, 서비스 제공 내용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비스 계획보기를 누르시면
오늘 2024년 8월 17일에 요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수급자 어르신이 어느 분이고, 인정관리 번호가 어떻고, 방문 요약, 기호서 요렇게 해서 자료가 뜹니다. 오늘 일정이 들어가 있으면 요렇게 자료가 떠요. 요렇게 뜨면 오늘 일정이 등록돼 있는 거라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날짜만 나오고 밑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날 일정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던 분이 토요일날 갑자기 출근해서 태그를 찍으려고 그러면 안 찍혀요. 왜냐하면 일정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전에 센터에 이번 주 토요일은 근무하니까 일정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이 서비스 계획보기에 들어와서 센터에서 일정을 놓는지 안 놓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과거 거는 보이지 않아요. 과거의 경우는 좋아할 수 없는데 미래 거는 보여요. 18일날 일정, 19일날 일정, 20일날 일정. 그래서 이런 일정을 사전에 없었던 토요일이나 또 일요일날 갑자기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센터에 일정을 등록해 달라고 했는데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또 이 메뉴에서 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서비스 제공 내역복이 있어요. 내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는지 이거는 과거 거도 보입니다. 과거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했는지 그때 내가 2시간 반 했나 3시간 했나 궁금하시면 요걸 갖다 보시면 과거에 몇 시간 근무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렇게 한번 일정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일정이 들어있으면은 다시 한번 태그 찍어 보시고 만약에 일정이 없으면 일정이 없어서 태그가 안 찍히는 거니까 센터에 일정을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일정을 등록한 다음에 찍으시면 되고요. 네, 핸드폰 설정도 잘 돼 있고 일정도 들어있는데 안 찍힌다. 그러는 경우는 한번 핸드폰을 전원을 아예 껐다가 다시 한번 켜 보십시오. 이 스마트 장기 요양도 앱이기 때문에 어떤 핸드폰 안에서 다른 앱과 충돌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의외로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키면은 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문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에 출근해서 시작 태그 찍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퇴근 태그, 종료 태그 찍는 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 밑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그 내용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노인분이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